자, 여러분, 기획심의 우리 11강 한번 봅니다.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인데, 사치성재산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금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를 반드시 5가지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럴 때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주택과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세한 요건은 몰라도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고불악장, 자,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고불악장, 자, 사치성산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골프장은 다만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해요. 근데 승계 취득할 때 골프장을 자, 매매나 상속 등 증여 등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다른 애들 골프장만 그런 거지 별장, 고불악장, 뭐 고급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를 해요. 어떤 것만 골프장만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별장, 고불악장 같은 고급주택 같은 다른 애들은 승계 취득도 중과세한다. 원시 승계 불문하고요. 자,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또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간이 대중적 골프장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또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편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고요. 고급택은 하여튼 자세한 요건보다도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걸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요. 어떤 하나만 빼놓고는 자, 얘네들 이제 반드시 가액 요건과 결합하는데 취득한 시가편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고 9억도 아니고 시가편액이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을 보시면요. 자, 이거 뭐 면적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이 2가지만 가액 기준과 결합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시설 2개 중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인데 자, 이거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볼 것 없이 고급택이겠죠. 자, 가액 요건, 면적 요건 관계없이 얘네들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액 요건과 결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다 그러면 틀리고 주택 취득당 시가편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기준도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인데 공동주택 고급택 요건. 자,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을 집져넣고 분양한 거죠. 왜요?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고 복층형 같으면 합쳐서 기준은 하층과 상층 합쳐서 기준 274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 자,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1계층의 면적이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 된다는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가로 안에. 자, 그러면서 엔드 역시 주택의 취득상 시가편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되게 고급택입니다. 이런 것들. 다가구택은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주택법상 근데 공동택에 포함을 시켜서 공동택 기준을 정해요. 3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매 한 가구마다가 245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따져요. 그럼 고급택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가구택은 주택공급 정책상 많이 공급되면 좋으니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 골프연권, 골프연장 같은 이런 것들을 슬쩍요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속여요. 여러분들 요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사치성산 5가지와 함께 아닌 거 여러분들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거. 자, 얘네들 이거 슬쩍 골프장, 골프 연습장, 골프연권 같은 거,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집어넣고 중과세 한다는 걸 꼭 주의하시면 돼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중과세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봅니다. 자, 보시면 요 보충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번부터 지금 4번까지는 그냥 한번 자, 형광표로 줄긋기보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산을 2인, 4인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런 거고 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인데요. 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되지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처럼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을 보는 거고요. 오피스텔도. 근데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법령의 반대성으로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면 별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법령의 반대성을 또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임차인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할 때도 중과세상이 된다. 또 별장 및 고불악장용 건축물의 부속들이 경계 불명하다. 그럼 바닥 면적 몇 배야? 10배까지 부속들이 본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고불확장의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요. 요거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또 자, 뭐 가로 읽어보시고 고불확장이 안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확장이 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병공사에 착공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어차피 고불확장을 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가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요. 자, 요거 자 고급택을 취득했는데 요거 30일입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이내에 또 역시 뭐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용도병공사에 착공했다. 그럼 어차피 고급택으로 쓸 거 아니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30일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종부세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그때 잘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중과세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별장, 고불확장 같은 거 자,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면 틀립니다. 별장, 하여튼 취득세 중과세고 재산세에서도 나중에 4% 중과세를 해요. 자, 별장은.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재산세에서 이미 중과세했기 때문에 고급택은 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죠. 자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종부세까지 다 보고 다시 오셔가지고 별장과 고급택의 세목별 내용 비교가 자 어떻게 세목별로 되는지 헷갈린다. 그럼 다시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자 보시면 과미력 적원용 내 중과세, 자 취득세 중과세,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두 번째 과미력 적원용 내 중과세입니다.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26회 시험 때는 나왔었는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자세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테일한 내용을 뭐 샅샅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뭐 그건 운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나올 때가 아주 깊은 내용에서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없고요.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증설 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과미력적 원역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입니다. 단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적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요. 공장 질환 되니까 도시형 공장, 이 공장 신증설 시의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적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됩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자 신설 어느 정도 공장이 떡하니 지어질 때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 증설될 때 중과세지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미력적 원용 내에서 또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시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취득은 이때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지.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하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로운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좀 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다음 봅니다.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안 했는데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이죠.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왜 용어를 달리했느냐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는 취득세에서 옛날에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등록세에서 2010년도까지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고 또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는 중과세 아닌데 등록세에서 옛날에 중과세했던 사안이 2011년도부터 중국세가 통합되면서 복잡해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 하여튼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여기요.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또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사람에 따라 대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보여? 자,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시험에 25회 시험 때는 나왔었는데요.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기반시설 산업이나 유통산업이나 또 뭐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병원이나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목적 부동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을 얘기하는데 사원용 아파트 조그만 거 자, 이런 거 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이런 것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 키핵심 11강 마치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자, 취득세 세율 부분이 어렵습니다. 취득세 통합되면서 그래서 복잡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키핵심 내용들만 숙지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